여러분, NAN이 구글과 오픈AI의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구글은 오파를 선보이고 오픈AI는 AI 에이전트 빌더를 선보이면서 사실상 NAN의 영역에 도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NAN도 이제 끝물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댓글을 의식이라도 한 듯 NAN에서도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더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AI 기능을 출시했는데요. 바로 AI 워크플로우 빌더입니다. 지금까지는 워크플로우를 만들려면 노드를 하나하나 드래그해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고 또 설정 작업도 해주셔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익숙해지시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죠. 댓글에서도 워크플로우 제작이 좀 더 쉬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자연어로 이런 워크플로우를 제작해줘 라고 하면 NLN이 자동으로 워크플로우를 제작해줍니다. 컨셉은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건 실제로 활용해볼 만한 수준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죠.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이 AI 워크플로우 빌더의 기능을 테스트해보고 실제로 활용해볼 만한지 그리고 한계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워크플로우 제작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AI 워크플로우 빌더도 같이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글 오팔 튜토리얼에서 오팔의 장점으로 꼽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어로 설명을 하면 워크플로우를 AI가 제작해줄 수 있다는 건데요. NADN에서도 유사한 걸 출시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베타 버전으로 이 AI 워크플로우 빌더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거를 활용해 보시려면 지금은 NADN의 클라우드 버전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버전 14일 무료 트라이얼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요. 먼저 회원 가입하시고 들어오셔서 그 홈 화면에서 어드민 패널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어드민 탭으로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여기서 매니저에 들어오셔서 이 버전이 1.117.1 이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버전업이 되어서 실행을 하셨을 때 바로 뜨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저도 며칠 정도 지난 다음에 이 기능이 떴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뜨지 않는다면 좀 기다리시면 뜰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셀프 호스팅 버전으로는 아직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NLN 측에서 셀프 호스팅 사용자 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클라우드 버전 무료 트라이얼로 테스트해 보시고요. 나중에 셀프 호스팅 버전 지원하면 그때 또 셀프 호스팅에서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용법 간단한데요. 먼저 이 홈 화면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Create Workflow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는 그 플러스 버튼 옆에 Build with AI라는 버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고 여기 우측에 뜨는 패널에서 만들고 싶은 워크플로우를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AI가 자동으로 그 워크플로우를 제작을 해줄 수 있는 건데요. 자, 먼저 여기 템플릿을 아래 몇 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템플릿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AI 뉴스 다이제스트 이렇게 뉴스 수집해서 저장하는 거 제가 튜토리얼 영상으로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요거를 과연 AI가 자동으로 잘 만들어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신 AI 뉴스를 매일 아침 8시에 가져오고 여러가지 소스에서 가져온 걸 합쳐서 LLM이 탑5 스토리를 요약을 해주고 관련된 이미지도 제작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아티클 링크와 함께 보내줘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뉴스에 대해서 LLM이 채팅을 할 수 있게 그런 기능도 추가를 해줘라 라고 지금 적어줬네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기능을 구현해달라고 한 건데 과연 이 기능을 제대로 구현해줄 수 있을지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워킹이라고 뜨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측 패널에 어떤 작업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노드들을 일단 다 불러오고 그 다음에 맵핑을 해주네요. 연결을 먼저 해줬고 그 다음에 설정 작업도 해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작을 해줬고 우측에 보니까 셋업하는 방식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 컨피규레이션 노드에서 플레이스 홀더로 예시로 만들어준 게 있는데 그거를 실제 이제 URL들로 변경을 해줘라. 그 다음에 텔레그램 매핑을 해줘라. 우리 실제 텔레그램 계정이랑 인증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파싱이 뭔가 잘못됐으면 요거 수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워크플로우 컨피규레이션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URL을 변경해서 넣어줘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 같죠? RSS 피드 URL을 넣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 URL을 받아와서 그냥 HTTP 리퀘스트로 값을 받아오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뉴스 사이트 RSS 피드를 받아와서 그걸 합쳐주는 그런 작업을 해준 것 같고 여기서 5개 탑 뉴스를 슬라이스로 뽑아주고 그거를 AI로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프롬프트도 작성을 해줬죠? AI 뉴스 애널리스트고 서머라이즈를 해줘라. 그리고 이미지도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미지는 달리 3, GPT 이미지 1이 더 좋겠죠. 그리고 프롬프트도 간단히 넣어줬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Today's Top AI News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미지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이 아웃풋 값이 들어가줘야 그거와 관련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줄 텐데 그런 부분은 프롬프트에서 지금 매핑을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텔레그램도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매핑을 해줬고 여기에 크레덴셜만 넣으면 되게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어느 정도 잘 잡아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 돌아갈 만한 URL들을 넣어줘야 되고 프롬프트 같은 것도 튜닝을 해주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골경은 잘 만들어주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 텔레그램으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려고 한 건데 뭐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에 지금 그냥 모델 챗 메모리로 40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메모리를 40개까지 그냥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가져온 뉴스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면 그 뉴스 정보를 이 AI 챗 에이전트가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결이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사실 이 템플릿의 프롬프트를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프롬프트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안 해주면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구현을 해주는 거는 아직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템플릿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보고 실제로 우리가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크레이트 워크플로우를 하나 해줄게요. 첫 번째 데모는 마케팅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리드 마그넷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훅 트리거로 누군가가 우리 웹사이트에서 무료 가이드 받기 이런 거를 클릭을 했을 때 그 정보를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 유효한지 테스트를 하고 유효하면 구글 시트 CRM이라는 시트에 동일한 이메일이 중복으로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글 시트 CRM에 정보를 저장하고 gmail로 다운로드 링크 가이드 받기를 눌렀으면 가이드 링크를 같이 발송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슬랙에 이 발송에 에러가 생겼으면 알림을 해주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uild with AI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는 직접 프롬프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베타 버전이기도 하고 노드 이름 같은 게 다 영어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자체를 영문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어보다는 영문으로 작성해주는 게 아마 가이드를 더 잘 따라 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한국어로 작성하셨으면 그거를 AI를 활용하셔서 영문으로 변경하시고 요청해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성해봤는데 일단 저는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단계별로 순서를 나눠줬고요. 거기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대로 단계별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번 제작 요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노드들 지금 가져왔고 이제 연결 작업 해주겠죠? 네, 연결도 해줬고요. 네, 그럼 제작을 해줬는데 지금 에러 얼러트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감을 못 잡았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에러 핸들링에서 이거를 지금 아무데도 커넥트가 안 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그 에러가 발생할 만한 쪽으로 요거를 연결을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시트로 보통 업데이트하고 뭐 지메일 보내고 이럴 때 에러가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없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삭제를 해주고요. 전체적인 워크플로우 세팅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리드 캡처라고 해서 패스도 만들어주고 받아서 이메일 포맷 맞는지를 이 regex로 확인을 해주죠. 이 패턴을 체크해서 true이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도 지금 크레덴셜 같은 게 세팅이 안 되어 있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세팅을 좀 다 해줘 볼게요. 웹훅 트리거에서 이메일 값 받아오고요. 이메일 밸리드가 아니면 이렇게 invalid 이메일이라고 뜨고 체크하고 자, 또 이메일이 있다 하면 여기도 이제 연결해줘야겠죠. 크레덴셜 같은 거 다 연결해주겠습니다. 네, 클라우드는 연결이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이 되고 채널을 리스트에서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냥 AI 뉴스 채널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Duplicate Lead Detected 해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이 없는 거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컬럼 값들도 잘 설정을 해줬죠. 이게 잘 설정해줄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애초에 요청을 할 때 어떤 컬럼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append 하고 이런 컬럼들 추가해줘 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추가해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리드 값을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트에 업데이트 하는데 우리가 CRM이라고 해가지고 다큐멘트는 잘 매핑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인증이 원래 안 돼 있었다 보니까 제대로 가져오지는 못했거든요. 직접 요거를 설정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값을 비교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이메일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이 값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랭크로 비교를 했네요. 가져온 게 있으면 랭크가 0보다 클 테니까 그러면 이제 듀플리케이트고 가져온 게 없으면 이쪽으로 와서 또 선택을 해줘야겠죠. 새롭게 CRM
CRM 선택하고 네, 이렇게 CRM 선택하면 컬럼 값들을 가져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세팅을 좀 해봤고 지메일 쪽도 크레덴셜도 추가해줘야겠죠? 추가해주고 메일을 이 웹훅 트리거의 메일로 받아와서 HTML로 이렇게 메일도 미리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처음 제작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골격을 잡아줬고 여기에 우리가 인증 작업하고 컬럼 매핑 정도만 간단하게 해줘서 빠르게 워크플로우를 셋업을 해봤고요. 요거 한번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웹훅 URL로 웹훅을 테스트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컬을 활용해서 이 웹훅으로 데이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웹훅을 보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웹훅에서 에러가 뜨거든요. 컨피규레이션 에러가 뜨는데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뜨셨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디버그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NLN AI라는 버튼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눌러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트리거 노드에서 리스폰스 모드 파라미터를 using respond to webhook node를 설정해 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using respond to webhook node 요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러가 떴을 때 이렇게 누르셔서 픽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면 네, 이렇게 잘 받아오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멈췄습니다. 자, 그럼 왜 멈췄냐? 이게 empty 값인데 empty 값이면 여기 always output 데이터를 해줘야 empty여도 뒤로 넘겨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설정을 AI가 지금 해주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수정해서 돌려볼게요. 네, 그러면 잘 보내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메일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download is ready 하면서 이렇게 메일을 잘 작성해준 거 보실 수 있죠. 시트에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잘 업데이트가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워크플로우를 더 디벨롭을 해보고 싶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빌드에 들어오셔서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UTM 소스가 유튜브라고 넣어줬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설정을 해줘라 이런 옵션을 하나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슬랙 메시지가 이메일이 중복됐을 때만 하나 추가를 해줬는데 유저 이메일로 잘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슬랙 메시지를 보내줘라. 그리고 이것도 AI 뉴스 채널로 성공했다라는 거를 메시지를 보내줘라. 이렇게 한번 추가로 수정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노드를 없애지 말고 그냥 필요한 것만 추가를 해줘 이렇게 해서 수정 요청을 한번 요청해 볼게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워크플로우에 제대로 추가를 해줄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추가를 해줬는데 뭐가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UTM 소스가 이제 디폴트로 다이렉트로 들어간다. 그리고 슬랙을 추가를 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리드 데이터 여기에 아마 디폴트 값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네요. UTM 소스가 있으면 요거 하고 아니면 all로 해가지고 다이렉트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슬랙 노드를 하나 추가해서 AI 뉴스 이게 by name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AI 뉴스를 넣어줬고 여기에 잘 추가가 됐습니다라는 거를 메시지로 간단하게 보내주는 걸 추가를 해줬는데요. 자, 그럼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UTM 소스를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중복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메일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보내보겠습니다. 작동하고 이제 새로운 이메일이니까 넘어왔고요. CRM 추가해주고 네, 메일 보냈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다이렉트로 UTM 소스가 잘 들어갔죠? 비어 있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넣어줬고 이제 지금 메일도 잘 보내졌는지 네, 메일도 이렇게 잘 왔고요. 시트도 잘 들어왔고 네, 슬랙도 이렇게 새로운 리드가 등록이 됐다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도 AI와 함께 하시면 손쉽게 이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데모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 그 노드의 초반 골격을 잡아주는 작업을 꽤 괜찮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0%의 정확도로 이 골격을 잡아주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만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면 이렇게 잘 작성을 해준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에러 같은 게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Ask AI 버튼이 있었죠. 에러가 났을 때 Ask AI 버튼 눌러서 여기서 이제 답변 받아서 손쉽게 고칠 수 있었고 또 여기에 뭐 슬랙을 추가한다라던가 뭐 이 노드에서 디폴트 값을 뭔가 설정을 해주고 싶다라던가 그런 개선 사항이 있을 때도 이 빌드 탭에서 그때도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요청하시면 잘 수정을 해줍니다. 다만 이제 한계점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세팅스 값을 뭐 always output 데이터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던가 하는 이런 세부적인 세팅은 직접 좀 챙겨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툴별로 인증 작업 우리가 수동으로 해줘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드의 세팅 작업은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도 있긴 한데 세부적으로 좀 챙겨줘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요거를 처음부터 만들어 보려면 꽤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게 이렇게 프롬프트 하나로 기본 골격을 빠르게 잡아줄 수 있으니까 확실한 출발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데모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프리랜서 분들이나 소규모 에이전시 같은 곳에서 많이 작업하실 인보이스를 자동화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션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상태를 done으로 바꿔요. 그러면 그걸 트리거로 받아서 구글 문서 템플릿으로 인보이스를 생성하고 그거를 자동 매핑해서 PDF로 내보내고 또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도 해주고 지메일로 고객한테 발송하고 슬랙 채널로 알림까지 해주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Build with AI 선택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숫자로 해가지고 나눠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가독성이 좋고 AI가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고요. NLN이 이런 트리거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노션 이렇게 툴 이름도 영문으로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이해할 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름인지도 이렇게 따옴표로 해서 넣어주고 있고요.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노드 먼저 추가를 해줬고 이제 연결해주겠죠. 네, 연결하고 파라미터 세팅도 해주고 있고 네,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how to setup 해가지고 네, 여기 먼저 이런 값들 매핑을 해줘라. 그리고 구글 덕스 템플릿에서 템플릿 문서 선택해서 이거 플레이스 홀더를 매핑해줘라.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노드에서 몇 가지 설정해주고 인보이스 데이터 노드에서도 설정해주고 하면 이제 작동을 할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각각 어떤 거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지를 이렇게 리스트도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노션 트리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먼저 인증해줘야겠죠. 커넥션 들어와서 인테그레이션 시크릿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페이지가 업데이트 됐을 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리스트로 해서 인보이스 테스트인데 제대로 선택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럼 이거 이제 설정해줬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또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워크플로우 컨피그레이션에서 지금 템플릿 아이디를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워크플로우 컨피그레이션을 먼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 아이디 값들을 넣어주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구글 템플릿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다음에 있는 부분이 아이디 값입니다. 요거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고 또 구글 드라이브 폴더 요것도 제가 인보이스 테스트라고 해서 하나 폴더를 만들어주고 여기 아이디 폴더스 다음에 있는 부분 아이디 값으로 해서 매핑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좀 설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파이낸스 슬랙 채널 파이낸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체크 스테터스 여기서 이제 스테터스가 던인지를 확인을 하고 던인 경우에만 이렇게 넘어오고요. 인보이스 데이터 쪽에서는 각각의 그 컬럼 값들을 매핑해주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여기도 크레덴셜 추가를 해줄게요. 자, 요거 이제 설정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구글 클라우드 콘솔 설정하는 거 이제 다룬 영상이 있어서 그거 참고해 주셔도 되고 여기 이제 NLN에서 클라우드 버전은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문서를 찾아봐서 이제 가이드를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가이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성공을 했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뜨는 게 익스프레션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거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픽스드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컨트롤이 좀 자동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이제 수정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핑까지 끝났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또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인증해줘야 되죠. 여기 인증 작업도 동일하게 그 세팅해 주신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받아올 때 구글 닥스는 PDF로 이렇게 받아오게 설정을 잘 해줬죠. 그리고 요거를 또 요 폴더 아이디로 저장을 해주죠. 업로드를 해주고 이메일 보내는 거를 세팅을 또 해주고 이런 세팅은 꽤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어태치먼트도 잘 넣어줬죠. 데이터로. 그리고 슬랙도 슬랙 채널 값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우리가 한번 연동을 했더니 이제 연동한 걸로 잘 설정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엑스큐트를 해놓고 제가 노션에 이렇게 done으로 하나 뭔가를 만들어놨고요. 예시 데이터를 만들어놨고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값을 가져왔는데 요게 지금 매핑이 제대로 안 됐죠. 제대로 못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지 못했고 여기 보시면 요거를 스테터스 이 값으로 받아와야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왔고 템플릿에서 또 에러가 뜨네요. 들어가 보면 API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이거 API를 활성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작업까지는 NLN이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러면 넘어가고 만들어주고 업로드하고 이메일에서 또 에러가 떴네요. 지금 여기에 매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네요. 이게 properties가 아니라 그냥 제이슨의 클라이언트 네임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properties라는 거 안에다가 넣어주다 보니까 매핑에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에 매핑 작업을 좀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다 수정을 해줘야겠죠. 네, 이제 제대로 가져오니까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보니까 지금 이 다운로드를 했는데 요 데이터 파일을 여기서 바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가지고 에러가 난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한번 수정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게 Gmail 어태치먼트 데이터가 에러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요거 이제 다운로드 파일이랑 잘 연동을 해주게 수정을 해줘 라고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럼 픽스를 잘 해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컨버세이션이랑 워크플로우 스테이트가 너무 크다고 나오네요. 이게 아무래도 파일 작업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리밋을 넘어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리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해줬는데 보시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컴바인을 해줬네요. 컴바인을 해서 수정을 했는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잘 작동했죠? 메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메일이 이렇게 왔고요. 여기 이렇게 PDF 파일로 인보이스도 지금 들어왔죠? 근데 그 내용들이 지금 수정이 잘 안 됐네요. 파이낸스 쪽에 네, 이렇게 슬랙은 잘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거 다 작동을 하는데 템플릿에 매핑되는 게 제대로 안 된 것 같거든요. 아,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템플릿을 한번 카피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템플릿을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죠. 왜냐면 템플릿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지금 한번 테스트하면서 바꿔버리니까 이게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매핑을 못 해주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템플릿을 그냥 필만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 카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현이 안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애초에 요청을 해줄 때 그 단계별로 굉장히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글 닥 템플릿을 필하기 전에 먼저 템플릿을 카피를 해라 라고 요청을 해줬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작업을 해줬는데요. 보시면 여기 템플릿 아이디 받아서 카피하는 작업을 먼저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다음에 그 아이디를 받아다가 이제 작업을 해주죠. 근데 여기서도 익스프레션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템플릿을 다시 한번 이렇게 수정해주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리기 전에 여기 보니까 노드 그 순서가 바뀌어서 이거 매핑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반영을 자동으로 해주진 못하네요. 그래서 직접 이거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해줬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템플릿을 카피를 하고 카피한 거 매핑해서 PDF로 뽑아서 업로드 해주고 이제 Gmail로 전송까지 해주겠죠. 자, 그러면 메일 확인해보면 여기 이렇게 템플릿에 내용이 잘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데모도 좀 총평을 해보면 일단 골격은 잘 잡아줬었는데요. 처음에 이 단계를 하나 스킵을 했죠. 템플릿을 카피하는 작업을 생략했다 보니까 그 작업 없이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AI가 의도를 파악해서 완성도 높은 워크플로우를 제작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청한 대로만 제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워크플로우를 단계별로 빠짐없이 잘 설명을 해줬느냐가 이 워크플로우를 제작해주는 그 퀄리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카피 부분 빼고도 실제로 이제 매핑 하실 때 뭐 이런 제이슨의 properties가 들어가서 깨졌었죠. 이런 거 이제 직접 세팅을 챙겨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템플릿에서도 이게 이제 올드 텍스트가 익스프레션으로 들어가서 에러가 났었는데 이런 거 픽스드로 바꿔서 설정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는 게 깨졌었죠. 그래서 그 플로우 수정을 한번 요청해서 이렇게 수정 작업 해줬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챙겨줘야 된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가장 좀 복잡한 워크플로우도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나 마케팅 팀이 컨텐츠 재가공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수집해서 제미나이가 그 영상을 요약하고 또 플랫폼별로 그 내용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해 주고요. 이제 노션 AI 비디오 데이터베이스에 그 내용을 기록해 주고 슬랙에 체크 요청도 하고 뭐 이모지를 달면 플랫폼별로 초안을 재생성해 주는 그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꽤 복잡하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프롬프트를 좀 길게 작성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이제 요청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먼저 트리거하고 가장 최신 유튜브 영상을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 제 채널명 그 핸들을 넣어줬고 어떤 정보들을 가져와야 되는지 같이 넣어주고 제미나이 프로로 이런 작업도 요약해주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를 생성을 해주고 X랑 링크드인 뉴스레터 용으로 드래프트 만들어주고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그 내용을 이제 업데이트해주고 슬랙으로 메시지도 보내주고 이모지 리액션이 나오면 그거를 다시 드래프트를 생성을 해줘라. 그리고 에러 핸들링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지 이런 정보들을 넣어봤는데요. 한번 요청해볼게요. 네, 그럼 지금 제작을 해주고 있죠. 네, 지금 제작을 다 해줬고 보시면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 셋업을 해줘야 되는지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 남는 거라 그냥 삭제해주고 그래서 꽤 복잡한 워크플로우고 요거를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생성을 해줘야 되는 작업이었는데 얼추 괜찮게 만들어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 크레덴셜 세팅이랑 세부 작업만 추가를 한 다음에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AI가 골격 잡아준 거 바탕으로 수정 작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요거 한번 같이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눌러주면 유튜브 API를 활용해서 제 채널에 가장 최근 영상을 가져와서 영상 요약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제미나이로 영상 요약 작업을 하고 그 내용 파싱한 그 요약 문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SNS 플랫폼에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재가공해서 제작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요약본이 들어왔죠. 제가 그 챗GPT에 아틀라스 영상을 요약하기 시켰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플랫폼별로 재가공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해주게 되고요. 그 제작해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노션에 업데이트까지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슬랙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새롭게 영상 링크가 생성이 되고요. 들어와 보면 이렇게 링크드인, 뉴스레터, X용으로 컨텐츠 제작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수정을 해주고 싶다 하면 우리가 이모티콘을 달면 수정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봤는데요. 두 번째에서는 또 테스트를 해주시고 여기서 반응을 리피트 이모티콘을 달게 되면 또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새롭게 노션에서 기존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받아와서 그거 가지고 새롭게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생성해준 내용으로 이렇게 드래프트를 새로 만들어주게 되고 새로 만들어준 거를 이렇게 노션에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플로우는 좀 복잡한 거를 제가 시켜봤는데요. 근데 꽤 복잡한 워크플로우인데도 기본적인 골격은 굉장히 잘 잡아줬는데요. 다만 제가 처음에 요청할 때 최대한 복잡하게 요청을 해봤는데 그 복잡한 걸로 다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가지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너무 복잡하게 처음에 단계를 요청하시기보다는 일단 초안 버전을 먼저 잡아주시고 그 골격을 보시고 한번 테스트해보고 잘 작동한다 하면 그 다음에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하는 형태로 워크플로우를 고도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AI 워크플로우 빌더를 3가지 데모로 테스트해 봤는데요. 테스트해 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이 N8N의 AI 워크플로우 빌더가 워크플로우 제작의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워크플로우 구성을 잘 하실 줄 모르더라도 앞서 우리가 프롬프트로 요청할 때 단계별로 빠짐없이 해야 되는 업무만 잘 작성을 해서 요청해 주시면 꽤 괜찮게 첫 드래프트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초안 먼저 보완한 다음에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 있을 때 또 수정 요청을 하시면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워크플로우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 AI 워크플로우 빌더가 좋은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공부를 하는 건데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전혀 감이 오지 않을 때 이런 AI 워크플로우 빌더로 한번 요청을 해보고 제작해주는 골격을 보고 우리가 뜯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N8N을 처음 접하실 때 이런 워크플로우 빌더로 공부해보시면 좀 더 재밌게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들도 있지만 현재 이 AI 워크플로우 빌더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크레딧 제한이 꽤 빡빡한 편입니다. 무료 트라이얼은 월 20회까지만 쓸 수가 있고요. 스타터 플랜은 월 50회 그리고 프로 플랜은 월 150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크레딧 이상으로도 돈을 지불하고라도 쓰고 싶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이고요. 또 아직 셀프 호스팅 버전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 빌더의 퀄리티 자체가 단계만 잘 요청을 해주시면 꽤 빠짐없게 기본 골격은 잘 잡아주지만 하지만 워크플로우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 노드별로 세팅 값들은 직접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닌 것 같긴 하지만 N8N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좀 헤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AI 워크플로우 빌더는 완전 자동화를 해주는 기능이라기보다는 가속화 도구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제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냥 AI로 프롬프트만 해서 완성본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워크플로우에 익숙하신 분이 제작하고 싶은 워크플로우를 자연어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빠짐없이 잘 설명을 해주시면 기본 골격을 AI가 잘 잡아주고 그게 이제 80% 정도의 완성도라면 거기에 내가 직접 노드 세팅도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좀 수정도 해서 100%의 퀄리티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AI 워크플로우 빌더 유용할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